2009년 9월 16일 저녁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플러턴 캠퍼스 졸업생인 24세 여성 미트리스 리처드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위치한 제프리스 레스토랑에 혼자 방문하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머무는 동안 리처드슨은 $89 상당의 식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주변 손님들의 테이블에 무단으로 합석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화성에서 왔다는 발언을 하거나 지배인에게 부적절한 성적 제안을 하는 등 극도로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노출하였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은 그녀의 기이한 언행과 무전 취식 사실을 확인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 관국에 신고 전화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말리부 로스트 힐스 보안관서 소속 대리인들은 현장에서 리처드슨을 무전 취식 및 개인 소지품 미소지 혐의로 체포하여 압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그녀의 차량을 압류 조치하였으나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 및 신분증 등 주요 소지품은 경찰서로 함께 가져가지 않고 차량과 함께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리처드슨이 체포된 직후 그녀의 증조할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어머니 라티스 서튼은 즉시 로스트 힐스 보안관서에 전화를 걸어 딸의 상태를 문의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평소와 다른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적 위기 상태가 분명하니 안전을 위해 날이 밝는 아침까지 유치장에 보호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보안관서 측은 어머니의 요청에 동의하며 아침에 데리러 오면 인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17일 0시 38분 보안관서는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리처드슨을 단독으로 석방 조치하였습니다. 석방 당시 리처드슨은 야간에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없었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마저 모두 끊긴 상태였으며 신분증과 현금 및 휴대폰조차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보안관서가 위치한 지역은 외지고 어두운 산악 지형이었으나 경찰은 인근 도심이나 안전한 장소로 그녀를 이송하지 않고 어두운 도로 위로 걸어가도록 방치하였습니다. 같은 날 새벽 5시경 보안관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몬테 니도 지역의 한 주민이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낯선 여성이 서성거리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경찰에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보안관 대리인들은 해당 지역을 면밀히 수색하지 않았으며 신고된 여성이 리처드슨인지 여부조차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철수하였습니다. 이후 리처드슨의 행방은 완전히 묘연해졌으며 가족들은 즉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보안관서 측은 통상적인 대기 시간을 이유로 실종 신고 접수를 지연시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경찰은 실종 초기 이틀 동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언론에 사건을 공개하는 것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유치장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 내 폐쇄회로 녹화 영상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보안관서 측은 초기 몇 달 동안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 카메라가 없거나 녹화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실종 4달이 지난 후에야 보안관서는 영상의 존재를 시인하였고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3달을 더 지연시킨 끝에 실종 7달 만에 편집된 형태의 영상을 가족에게 인도하였습니다. 해당 폐쇄회로 영상에는 리처드슨이 석방되어 문을 열고 나간 직후 소속 보안관 대리인 한 명이 곧바로 그녀의 뒤를 따라 나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의혹을 증폭시켰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리처드슨이 실종된 지 약 11개월이 경과한 2010년 8월 9일 주립공원 순찰대원들은 로스트 힐스 보안관서에서 약 10km 떨어진 산악지대인 다크 캐년 계곡에서 인간의 유해를 발견하였습니다. 발견된 유해는 심하게 부패하여 뼈만 남은 상태였으며 치과 기록 대조를 통해 미트리스 리처드슨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유해 발견 당시 그녀는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알몸 상태였으며 그녀의 청바지와 브래지어 및 벨트 등의 의류는 유해가 있던 지점으로부터 수백 미터 아래 협곡 사면에 무작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두개골과 척추뼈는 몸체 유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낙엽과 수풀 사이에 방치되어 있는 기이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 발견 직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 관국 수사관들은 검시관의 공식적인 허가와 현장 정밀 조사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헬기를 동원하여 유해를 현장에서 수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현장의 증거 보존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시신이 발견된 정확한 상태와 주변 흔적을 분석할 수 있는 법의학적 기회가 영구히 상실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소는 유해의 훼손 상태가 심각하고 현장 증거가 멸실되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사인을 원인 불명으로 공식 기록하였습니다. 경찰 당국은 그녀가 산악지대를 헤매다 추락사했거나 저체온증으로 인해 스스로 옷을 벗는 이상 행동을 보인 끝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법의학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이 험난한 야간 산악 지형을 도보로 이동하여 옷을 사방에 흩뿌리고 두개골이 분리될 정도의 물리적 충격을 스스로 유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리처드슨의 유족들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보안 관국을 상대로 부실 수사 및 부당 석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카운티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실과 연방수사국 등 상급 기관에서 보안관서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절차상 문제 외에 대리인들의 직접적인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수사 당국의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현장 증거 인멸 행위와 폐쇄회로 영상 은폐 시도 등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은 현재까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보안관 대리인들 역시 그녀의 정신적 상태가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현장에서 진행된 간이 음주 측정 및 마약 반응 조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단순 형사 절차만을 적용하여 유치장 입고를 강행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리처드슨은 비정상적인 침묵을 지키거나 벽을 응시하는 등의 증세를 지속적으로 드러냈지만 보안관서의 공식적인 구금 기록지에는 그녀의 이러한 특이 행동이나 정신질환 의심 소견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채 누락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실 기록 행위는 훗날 유족들과 변호인단이 경찰의 직무유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2015년 국제 말리부 영화제에서는 로스트 힐스 보안관서의 부실한 초동 대처와 증거 은폐 정황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기도 하였으며 몬테니도 주민들은 여전히 수사 당국의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깊은 불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유치장 내부에 실제 행정 오류가 가려져 있다고 고백했으며 이 모든 과정은 미제 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분류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